우리 아이가 이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공부방 꾸미는 세 가지 그 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부환경 조선 전문가 이만규입니다. 이번 시간에 세 번째 시간이네요. 어떠세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영상 좀 흥미롭게 보셨나요? 계속 이 영상을 쭉 보시다 보면은요, 여러분들 꼭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공부방 꾸미는 그런 팁들이나 노하우들을 많이 알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는요, 인테리어 그 전시장 이야기를 하면서 불편하게 좀 꾸며야 오히려 더 아이의 집중이 높여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긴장 상태에 놓여 있어야지만 편도체가 활성화돼서 기억에 정보에 감정이 입혀져 가지고 조금 더 쉽게 암기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세 번째 공부 장소 찾아 산만리라는 내용으로 이제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 찾으러 가는 그런 간절함을 가장 보여줬던 만화 영화 마르코라는 그런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요. 돈을 벌기 위해서 떠난 엄마를 이제 찾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고 결국 오랜 여행 끝에 엄마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혹시 우리 아이들도 우리 마르코처럼 뭔가 자기가 이제 공부할 그런 집중이 잘 되는 그런 공부 환경을 찾기 위해서 학교나 도서관, 독서실 이런 공간들을 찾아서 헤매고 있지 않나? 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그런 장소를 찾아서 헤매게 아이를 만들지 마시고요. 아이가 집중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 바로 공부방을 여러분들이 그 집에다가 꾸며 놓으시면은 아이들이 더 이상 헤매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우리 아이가 이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공부방 꾸미는 세 가지 그 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팁은요, 아이의 방을 고립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사도세자 이야기를 하면서 그 스터디룸 부스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를 그 안에 가둬서 그 고립된 상태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라는데, 아이 방 역시도 꽉꽉 닫은 상태에서 이렇게 고립하게 된다라면은 좀 답답함을 많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요, 어렸을 때부터 그 방문을 열어놓고 잠그지 않는 것을 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창문으로 수시로 환기시켜 주는 것도 역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불쑥불쑥 아이 방을 그냥 문 열고 들어가시는 부모님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거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부모님이 아이의 방에 들어오는 것을 아이가 두려워하거나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크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 역시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좀 주기적으로 공부방 분위기를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아이들은요, 이런 환경이 바뀌면서 동기를 또 부여를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방이 뭐 책상 위치가 이번엔 여기에 있었는데 이번에 이쪽으로 갔다. 그 하나만 가지고도요, 방의 분위기는 현저히 많이 바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바뀌면서 우리 아이들은 바뀌었네, 뭔가 그런 변화를 느끼면서 기존에 조금 내려져 있었던 그런 의욕들이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공부하는 공간을 부모님께서 주기적으로 조금 환경을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상의 위치를 바꾸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책장 속에 있는 다양한 책들을 지난 거는 그렇게 빼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의자를 바꾸는 방법도 있고요. 안에 있는 그런 다양한 소품들의 위치를 바꾼다든가 색상을 바꾸는 거, 이런 것들로도 얼마든지 아이의 방에 분위기를 바꿔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힘을 많이 쓴다라고 한다면 형제 자매 방을 이렇게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사하듯이 새로운 그런 방에서 새로운 각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여러 군데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아직 어린아이거나 또 나이가 조금 들어서 이제 중고등학생이 돼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이가 공부하는 공간은요, 공부방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런 공간을 거실이나 주방이나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공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여러 군데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한 장소에서도 오랫동안 집중하면서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지만요. 어떤 아이들은 막 이 장소 갔다가 공부하고 이 장소 갔다가 공부하고 이렇게 옮기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해서 또 구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는 또 그렇게 공부하는 스타일을 또 좋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엔 그 아이가 거실에서도 공부할 수 있게끔, 화장실에서도 공부할 수 있게끔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실에는요, 사이드 테이블, 그리고 식탁위에는 책을 올려놓는, 화장실에는 선반을 놓아서 거기다 책을 꽂아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공부는 여러 군데서 할 수 있다. 집안에서 좀 환경을 조성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의 공부방들을 조금 맞춰서 좀 해준다면은 어머니들이 원하시는 그런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편에는요, 책상 위치만 바꿔도 아이가 달라진다. 바로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하거든요. 책상을 어느 위치에 놓아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